자, 캐몬 들여다보겠습니다. 캐몬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 시가총액이 3,700억, 3,800억인데 기타 서비스로 분류가 돼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스럽게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뭐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변동성을 보면은 뭐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찌됐건 지금 이 종목은 교육용으로 1%를 들여다보는데 일단은 그 연구원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은 이 캐몬에 대한 이슈나 테마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검색을 해서 올려드리면 돼요. 근데 그걸 보시는 분들이 저도 객관적으로 왜 그 내용을 안 들여다보냐면 게을러서의 기준을 잡기보다는요.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쇠뇌가 되죠. 제 머릿속에도. 들어갔는데 손실이 나면 그걸 명분을 잡는단 말이에요. 핑계를 잡는단 말이에요. 자, 이게요. 이러쿵저러쿵 해서요. 음봉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끝내줘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종목이 끝내주면 뭐 얼마나 끝내주겠어요.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지금 뭐 우리나라의 3대 비임상 CRO 기업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의약품 쪽 관련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임상 뭐 얘기 나오고 모르겠다. 하여간에 바이오네요. 그죠? 바이오 섹터로 분류가 되고 PBR이나 PER 같은 경우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670원짜리 이렇게 들어올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 아주 그냥 구정물 막 그냥 만들어놔도 그냥 뭐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는데 뭐. 야, 니들 뭐냐? 뭐야 이거? 이성변동성이네? 야, 이거 한번 들여다본다? 이러면 한 방에 끝나요.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근데 그런 클리너 작업을 안 하죠. 그것이 이제 정책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의 활성화, 미꾸라지가 좀 있어야 활성화된다. 뭐 이런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걸 즐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보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 안 하는 거예요. 녹십자를 봐도 뉴스 보시면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궁금하시면 뉴스 보시면 되잖아. 근데 녹십자나 이런 쪽에도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연 설명 안 하죠. 왜? 아니 피플바이오의 지금 주가가 뭐 적적해? 거품이지 사실상. 그건 우리가 서로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모르시는 분들께서 이제 뉴스 보고 이게 이렇다는데 끝내준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손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해가 나면 이거 뭐 대박 난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손절 기회도 놓치고 차익 실현 기회도 놓치고. 이게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자. 그럼 캐몬의 경우에는 지금 일단 어찌됐건 이제 그 주봉입니다. 주봉상에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그 캐몬 그 뭐 잘라놓은 내용 지금 그 11시 7분에 또 하나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나 그걸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갭에 대한 기준점에 캐몬이다. 지금 이제 제가 34분에 다시 한번 잘라놓을게요. 내용이야 뭐 바뀔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현재가 기준에 6,045원 뭐 이렇게 써 있고요. 요 기준에 이제 퍼센테이지 넣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권과장 아까 설명 들었으면 기본 틀 저쪽에 전달해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줬죠. 근데 저쪽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11시 33분 거에 또 기준점 저기 있는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 그건 그냥 써준 거구나. 오케이 일단 오케이 요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참 답답하네요. 기준점을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배우신다기보다 이 내용을 한번 읽으셔야 되니까 요걸 갖다 놓을게요. 나중에 비교를 해보세요. 불러다 놓고 방금 설명을 주고 그리고 나서 방금 기준점을 줬는데 전달이 안 되면 끝나고 나서 뭐 새벽 시간이라도 쪼개가지고 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은 뭐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영균님은 뭐 24시간 풀로 내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시는데 현재가가 캐몬이라고 할게요. 이제 제가 바꿔서 올려드릴게요.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캐몬이라고 해놓고 지금 현재 시간 기준 11시 36분. 그러니까 매번 해드려도 이 틀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손 타니까 계속 틀려지는 거예요.
요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점으로 볼게요. 우리 현재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IT 이외에 또 주력주 스윙 종목 보겠습니다. 저도 눈이 아파요. 이거 하면서 다른 거 계속 보게 되니까. 캐몬의 지금 이제 그 코드 번호가 217600이에요. 217600. 복습 한번 해보죠. 217600. 오전에 내용이 뭐 그렇게 그 잘못된 거 없이 잘 들어갔더라고요. 그 내용도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다 맞진 않아요. 종목 다 올려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량이 수반돼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이 기준점에 뭐 장중에 5% 등락까지 형성이 됐었죠. 어찌됐건 시가 부분 5,580원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들여다볼게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고가 부분의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 변동성 부분이 편입 단가 대비 뭐 그렇게 월등히 올라온 게 아니니까 차익 실현 범위를 1.5%씩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캐몬입니다. 캐몬의 37분 매직 계산기예요. 이거 뭐 여직원분들 시켜도 그대로 하겠죠. 현재가부터 매직 계산기 나오는 그림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현재가가 얼마? 5,860원. 그대로 쓰는 거 이걸 왜 못해? 이걸 왜 틀리고?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이걸 쓰실 건 아니니까 올라오면은 한번 들여다보시면 돼요. 거래량 기준이 원래 우리가 그 HTS 상에 또 어젠가요? 캐몬 올린 게 어제 기준에 올려드린 캐몬의 가격. 그럼 주가가 올라와서 마케팅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어젠가 그젠가 올려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최근에 올려드린 캐몬의 개장 전 매매 사인 드린 부분 그런 걸 놓고 봐야죠. 이게 오전장에 6천만 주를 드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설정해 놓은 게 이제 5천만 주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목표 주가 보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이제 5% 등락 범위에서 들어갔다. 그게 시초가 부분이 6.90이네요. 만약 그 자락이 기준점이다라고 한다면 5,700원? 5,700원인가요? 5,580원? 시초가, 오케이. 그럼 5,600원으로 잡죠, 뭐. 5,600원의 목표 주가는 10%, 그러면은 6,200원 정도. 대략적으로 10% 기준으로 우리는 변동 거래 기준을 잡으니까요. 그리고 고점 부분이 오늘 기준의 고점이 얼마? 6,090원, 현재 기준에. 6,090원. 6,090원의 변동성이 15%를 넘죠. 지금 보시면 16.67.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기 공략주들은 매번 이렇게 못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16.67 몇 분 걸려나 한번 해볼게요. 제가 떠들면서 해도 이 정도일 텐데 안 떠들고 하면 얼마나 될지. 저것도 분명히 조금 전에 우리 권과장 불러서 얘기를 해서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1.5% 기준 잡아라. 굳이 2% 잡으면 변동이 너무 크잖아요. 먹은 것도 없는데. 그럼 1.5%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차익 실현 범위를 1.5. 그러니까 매번 만들어주면 또 틀이 또 틀려지면 안 되겠죠. 매직 계산기 못 받으신 분들은 달라고 하시고, 그럼 명목 가격 6,000원에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 5,910원이니까 5,900원에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전량 차익 실현이 되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 잡을 때 지금 전량 차익 실현 돼 있는 겁니다 라고, 전량 차익 실현 돼 있죠 라고, 그러고 나서 다시 기준 잡아서 재편입의 기준을 모색하는 기준으로. 그래서 1.5하고 5% 그것도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변동성이 20% 이상 나왔어. 또 내가 편입한 가격 대비해서도 그래. 혹은 누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났어. 그럼 나는 3% 5% 볼 거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 지금 얼마? 고점이 6,090원. 그러면 16.67이잖아요. 우리가 1조 이상일 때 차익 실현을 1조 이상일 때 15%, 1조 이하일 때 15% 이상 따라붙어 안 따라붙죠. 안 올라가요. 유료에만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점이 6,090원일 때 16. 지금 듣고 있어요, 연구원분들? 들으세요.
두 번씩 좀 이따 또 듣지 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총 1조 이하 15% 이상 공약 불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15% 이상 안 따라붙기로 했잖아. 그죠? 그 기준점은 교육 강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 강의에. 그렇게 해서 그 교육 강의 표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1조 이하짜리 15% 이상 못 따라붙기로 돼 있잖아.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20%.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고가와 시가. 시가가 얼마로 시작해서요? 6%니까 고가와 시가로 잡든 저가와 시가. 변동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저가와 시가로 잡아도 된단 말이지. 저가와 고가. 시가하고는 너무 차이가 없잖아요. 10% 등락. 캔들 크기가, 일봉상의 캔들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저점부터 한번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준. 그렇게 되는데 보면은 겹쳐졌어요. 여기가 2분의 1과 여기 3분의 1이. 그러면 5,850원 정도, 그 다음 5,920원. 어차피 뚫고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명목 가격이 아닌 실질 가격까지 다 쓰도록 하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어렵나? 3분의 1 꼴이 고가와 시가의 기준이 아니라 저가로 잡자는 거죠. 예를 들면 저가. 여기도 저가. 그러면 시가보다 변동폭이 이쪽이 이제 요 정도 한 18%, 17%는 나와야겠다. 변동이. 그럼 저가의 기준 잡았을 때 3분의 1 꼬리가 5,830원. 그죠? 그렇게 해서 아휴, 또 자리에 없네. 둘 다 없습니까? 저 연구원 분들 둘 다 없어? 채팅창에 다른 분들이 답변 좀 줘요. 고가 대비 저가의 2분의 1 꼬리가 얼마? 5,700원. 그 기준점을 제공약 범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들으라고 했지, 지금 대안해온 교육하겠습니다. 그걸 올리라 그랬어? 듣고 있냐의 기준에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거지. 지금 방송 중에 고객분들 다 듣고 계시면서 고객분들도 교육받고 있는 이 시간에. 시가. 여기 시가입니다. 시가의 3분의 1 꼬리. 왜냐면 이 부분이 가장 높은 자락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시가로 잡겠다. 10% 수준의 등락 범위면 될 거 아니냐. 그게 5,92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한 범위 위쪽에서도 살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13시 이전까지만인데 차익 실현 한번 했다고 치고, 왜? 아까 우리가 들여다봤기 때문에. 개장 초에 언제 올려드렸는데 캐몬을 유료방에도 아마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단타 공략인데 문자를 나간 것도 아니고요. 이제 교육을 지금 해드리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으실 수 있다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 이제 한번 좀 보고, 영화금속의 기준 거래량 1억 주예요. 좀 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영화금속 기준에 1억 주 복습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9시 6분에 올려드린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캐몬의 경우에 요 정도 기준, 요걸 이제 설정해서 올려드리는 시간, 지금까지 쓴 게 13분이에요. 혼자 쓰면은 10분도 안 걸리겠네. 예? 혼자 쓰면 10분도 안 걸리겠네. 연구원 지금 듣고 계시면 대답해보세요. 혼자 쓰면 10분도 안 걸리겠죠. 내가 13분 걸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실 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올려줬는데 요 기준이구나. 오전에 개장 초에 9시 6분에 올려드릴 때, 예?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저 연구원?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진짜. 9시 6분에 올려줄 때가 5,460원이었고, 여기서 이제 1.5%, 3% 기준에 뭐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에 고점 돌파 시, 예? 그죠? 고점 돌파 시 기준은 거래량 터질 때의 기준. 그 다음에 고가 전일 종가. 왜냐면 시가가 이제 너무 높게 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는. 그래서 전일 종가 꼬리 3분의 1 부분. 요렇게만. 2분의 1까지는 안 잡아놓은 거고요. 그 가격이 5,490원이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복귀를 해봐야 되겠죠.
분봉의 기준에서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느냐를 빠르게 봐야 되겠죠. 그럼 분봉의 기준에서 빠르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봉의 기준에 5분봉으로 먼저 보시면 9시 개장 이후에 아까 올려드린 내용이 전일 종가 대비해서 2분의 1 지점은 안 올려놨고 3분의 1만 올려놨어요. 그럼 3분의 1 가격을 얼마로 올려놨냐면은 5,490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럼 5,490원이 여기가 돼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가 5,220원이잖아요. 그럼 전일 종가 대비해서의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5,250원. 지금 이걸 매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뭐 굳이 뭐가 중요해 그게. 5,250원. 예를 들어서 저가 기준에 5,290원을 잡으면 2분의 1 지점이 고가가 아까 얼마였죠? 죄송합니다. 고가 기준이 오늘 올려드린 게 5,760원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5,760원, 5,250원 해주면 2분의 1 점이 5,510원이 돼요. 저 5,490원이 어느 기준에서 나온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고가가 5,760원에 전일 종가가 5,220원, 5,220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3분의 1 점이 그래도 5,580원인데 5,490원으로 잘못 올려놨네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5,490원에 5.17% 수준에서 공략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일 때 실패가 되더라도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거래가 터지고 움직일 때 거래가 터지고 움직일 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움직이는 요 기준 요 거래량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요 거래량 그러면 이 가격대가 당연히 이제 5,500원대면 가장 좋고 5분봉으로는 좀 늦게 잡는 범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1분봉 기준에서의 흐름이 되는 거죠. 1분봉 기준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요 앞전에 요 자락에서의 부분이 만약에 거래가 만족할 수준의 거래량이다. 누적돼 있는 거래량이. 9시 6분에 올렸으니까 아마 거래량이 만족 수준 되겠죠. 그럼 요럴 때, 요 가격대에서.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올 때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게 가능했느냐의 복습을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해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지금이죠.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 기준에 움직임 폭이 보시면은 얼마? 2분의 1, 3분의 1 꼬리 부분들 고가 대비 시가의 기준 잡으면 아까의 고가가 여기였어요. 우리가 교육을 시작할 때가 고가 그 다음에 저가의 기준하고 시가의 기준하고 다 잡아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움직임 그렇게 해서 이제 5,580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분의 1 꼬리하고 2분의 1 꼬리 부분이 5,920원. 이게 시가와 고가의 흐름 그리고 5,830원. 5,830원. 그리고 어디 5,700원. 그 지점에서 거래가 수반됐느냐만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거래가 수반이 안 됐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장 끝나고 나면은 캐몬 사셨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추세 매매라든가 재료 매매를 하겠다는 건데 재료건 추세건 거래가 터져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VI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려질 때의 흐름에 우리가 이 고점을 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고점을 보고 지금 교육을 했죠. 그러면 거래가 수반된 게 언제?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치고 돌리는데 5분 계산을 했더니 이게 거래가 수반되더라. 그럼 최대폭 얼마까지? 5,920원에 돌려질 때 만약에 편입이 됐다면 고자락 혹은 최대 15%의 등락 범위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었다. 그러지 않는다면 못 따라붙는 거예요. 거래가 없다면. 아까 대한해운 어때요? 거래 없이 들어올리니까 다시 꺾이죠. 거래 없이 들어올리니까 결국은 꺾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움직이려면은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기준에서 201118 11시 51분 5분봉 기준에서 들여다보실 때 MMO하다.
거래량 실리는 사이에 양봉이 터져서 그건 당연하죠. 위로 치고 올리니까 이제 거래가 실리는 기준이 잡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다시 1분봉 보시면은 1분봉은 이제 좀 더 빨라지는 거죠. 편입하시기가. 전체 그 기준이 잡힐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기준. 여기서부터만 당겨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가 5,920원. 그 위에서 뭐 이탈됐다가 돌리는 것도 좋지만 그 위에서 돌려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5,920원. 또 중간중간 자락이 어디예요? 5,830원. 그리고 또 그 다음 자락이 5,700원까지 최대 폭이. 그래서 그 부분을 거래를 실고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5분봉보다는 1분봉이 빨리 적용이 되는 거죠. 5,700원 여기. 요 기준에서 어디서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요 고점을 보고 교육을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전이 아니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돌릴 때 요 자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 자락에. 그럼 요 자락이 5,900원대 초반이 딱 맞죠.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결론은 여기서 들어가서도 사실은 VI에 들어가는 그 가격대가 6,170원. 그럼 어떻게 돼요? 200원, 250원 오른 거예요. 그럼 한 3, 4%, 4, 5%인데 흔히들 시장에서 뭐라 그래요? 3, 4%, 4, 5% 단타 치고 나 1% 먹었어. 매일 1%면 얼마인지 알아? 막 이러잖아요. 그냥 무작위로 그건 불나방처럼 1% 먹으러 들어갔다가 1% 손절을 해버리면은 매도세와 수수료 하면 1.5% 손실이 나온단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내가 들어간 자락보다 최소 7%가 움직일 수 있느냐의 기준인데, 만약에 7%가 움직이려면 지금처럼 거래가 수반돼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7%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래가 수반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거래 수반되고 따라 붙었으니 실패가 돼도 일단은 들여다보겠다, 따라 붙겠다. 그게 이제 성향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나서 손절 범위 2, 3%, 3% 잡으시고, 비중을 막 늘리시지 마시고, 깨져 내려올 때는 손절도 할 수 있는. 또 나는 여기서 짧게라도 차익 실현하고 싶다는 고점 대비 뭐 1.5% 밀리면, 그죠?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봉상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그대로 빼주면 돼. 1,700원이니까 6,300원이 됩니다.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캐몬. 주봉상 갭의 목표 주가 갭 목표 6,3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300원이면 대략 요 정도. 주봉상의 기준. 요 정도.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하고 월봉에서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차트나 이런 부분을 다 설정해서 올려드리면, 만약에 이제 올려드리면 그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뭔 소리를 써놨는지. 그래서 고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고교육을 해드린 거고, 그 연구원분들은 2명이 들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듣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답변은 나오지를 않고, 이거 참 답답하네요. 듣고 있었는지 또 녹화 방송을 다시 들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듣고 계신 거고, 이것도 파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또 영상을 줄여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캡처 화면이 지금 끄집어낼 수가 없네. 자, 이렇게 다시 그렇게 해서 주봉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매직 계산기 다 올려드리고. 이게 주봉 맞나요? 그 다음에 빼내고. 일주 월봉 한꺼번에 넣을게요. 뭐 얘 보는 것보다는 주력주 또 봐야 되니까. 일주 월봉 기준에 일봉상의 목표 주가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잡아보는 기준을 잡고요.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주월. 그렇게 해드리고, 매직 계산기만 수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기준점을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단타 종목에 대해서 기준점이 올라오면은 그 기준대로 이제 좀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한 번씩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뭐 ABL 바이오가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갔다. 지금 시간 12시인데 500만 주가 과연 실릴 수 있을 것이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500만 주가 아니어도 된다라든가 뭐 녹십자 홀딩스를 사고 싶은데 지금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건 이제 따져보시면 되죠. 결국은 대한해운도 오후에 한번 보자 그랬죠. 보시면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교육할 수 있는 거는 딴 거 하나도 없어. 이건 교육해봐야 섹시하지가 않아. 개장 초에는 섹시했다가 결국은 미끄러져 내려갈 땐 섹시하지가 않죠.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미끄러졌잖아. 결국은 거래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거래가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줄을 2개를 거드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소름이 돋아야 되는 거예요. 야, 진짜네. 내가 대운항 참 지금 사고 싶었는데, 야, 결과적으로는 들어갈 자리를 한 군데도 안 주네. 근데 저걸 왜 들어가지? 이렇게. HMM 마찬가지예요. 얘가 세게 움직이니까 시가총액은 HMM이 크지만 그쪽에서 움직임이 나는데 거기도 거래량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감 때까지 2,700만 주. 근데 눌리다 보니까 더 줄어들어. 마감 때까지 2,200만 주. 지금 1,200만 주니까 이제는 2,000만 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거래가 빵 터지지 않는 한. 줄 다 거드렸잖아. 거기. 그럼 단타는 다 그렇게 치면 돼.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똑같아요. 대한항공이나 다. 사실은. 근데 대한항공은 그렇게 해서 그 추세 매매가 아니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오늘이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갭을 다시 매군 갭을 돌려놓고 그동안 지켜놨던 24,000원의 위치에 흐름 범위를 잡아서 돌려준다면 샛별형의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추세 다시 돌리죠. 그러지 못하면 이제 안타깝지만 버겁지만 손절도 고민을 한다는 거죠. 예. 여기도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대형주는 그나마도 기본 펀더멘탈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으니까. 아시겠죠?